친절한 조변.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우선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숙려기간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건지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개월 또는 3개월 뒤에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법원에서 작성해주는 그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시는 걸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꼭 신고를 하셔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자료 재산 분할,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여야지만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요. 아이를 누가 키울지 자체가 합의가 안 되셨다면 협의이혼은 진행을 하실 수가 없고 재판상 이혼 또는 조정 이혼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협의이혼 시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는 법적으로 보장받나요? 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 이 부분 중 자녀한테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경우에는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양육비 부담조서만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비 부담조서에 적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남편 급여가 있으면 남편 급여에 압류를 하는 그런 강제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로 양육비에 대해서 별도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남편이 위자료 재산 분할을 준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우선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가 된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서로 잘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합의서를 쓰고 같은 내용을 쓴 다음에 한 통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공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공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 1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은 받고 상대방한테 줘야 하는 돈은 주고, 그래서 협의이혼 마무리하는 그날 재산적인 관계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줘야 될 돈이나 이런 거를 다 주거나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언제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급 담보 형식을 어떻게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어떤 거에 대해서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는 방법은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근데 이제 재판상 이혼이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통해서 법원의 조정 조서로 만들어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남편이 말로만 약속하고 협의서는 안 쓰려고 하는데요. 만일 일단 이혼만 먼저 하자고 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구두 약속 같은 경우는 입증을 할 방법도 없고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문서로 꼭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공증을 해 놓거나 녹음을 하거나 뭐 카톡으로라도 증거는 남겨 놓으셔야 되고, 문서나 뭐 카톡, 뭐 녹음 이런 거는 지키지 않은 경우에 다시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추가 소송으로 연결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서, 특히 뭐 공증 이런 거를 꺼리는 경우에는 그대로 마무리하시기보다는 조정 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게 낫습니다. 협의 이혼했는데 부인이 아이 면접을 안 시켜줍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있고 그 숙려기간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때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에는 누가 아이를 키울지,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그리고 상대방은 아이 면접을 어떻게 할지를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 면접에 대해서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 면접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면접교섭 심판 청구라고 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면접교섭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이혼의 경우에 양육비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걸로 법적인 효력이 있게 만들어주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에 대해서 합의서에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청구하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면접교섭을 확보를 해주냐면요. 보통은 첫째, 셋째 주 아니면 둘째, 넷째 주 이렇게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3일에서 일주일 정도씩 각각 이렇게 뭐 여행 같은 거 갈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또 보통 1박 2일 정도씩 볼 수 있게끔 하고, 그거 이외에 뭐 아이의 생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또 보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아이와 전화통화 이런 거는 자유롭게 한다든지 이런 면접교섭 확보 방식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하면서 면접을 포기했는데 다시 면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협의 이혼하면서 아이를 안 보는 걸로 면접교섭을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서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면접교섭을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시 면접교섭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하는 걸 포기하면서 양육비도 안 주는 걸로 했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대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면접교섭을 안 하면서 양육비도 안 주는 걸로 했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 면접교섭을 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면접교섭을 안 하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재산분할을 안 받으면서 양육비를 재산분할 내 몫을 양육비로 그냥 쓰라고 재산분할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면접교섭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양육비는 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내가 재산분할을 말하자면 아이 양육비로 쓰라고 많이 포기했다, 배려해줬다, 이런 부분은 문서로 꼭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이혼할 때도 그냥 협의이혼을 하지 마시고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제대로 하시고 협의이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